옛날 옛적 프랑스 남부의 한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며 마을의 포도밭에서 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마을은 비옥한 토양과 햇살로 유명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와인 재배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해주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루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마음속 진실한 소원을 간직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루이는 매일 밤 하늘을 바라보며 별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루이는 포도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숲속에서 아리송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반짝이는 황금 비둘기였습니다. 루이는 비둘기가 닫혀있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치료해 주었습니다. 비둘기는 놀랍게도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루이. 나는 마법에 걸린 황금 비둘기야. 나를 도와준 대가로 너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어. 루이는 깜짝 놀랐지만 곧 침착하게 3가지 소원을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할머니가 항상 꿈꾸어오던 행복한 저녁 식사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루이가 눈을 뜨자마자 집은 아름다운 향기와 함께 특별한 요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향기에 이끌려 루이의 집으로 모여들었고 루이는 그날 저녁 전에 없던 즐거움과 행복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원으로 루이는 마을을 번영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마을의 포도 수확량은 급증했고 마을은 프랑스 전역에서 유명한 와인 생산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마을 사람들은 점점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고 루이 또한 이웃들과 더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은 루이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가장 큰 꿈인 모험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세상을 여행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황금 비둘기는 마지막 소원까지 이루어 주었다며 날개를 펴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루이는 한편으로는 비둘기와의 작별이 아쉬웠지만 비둘기의 지혜로운 조언을 되새기며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황금 비둘기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길을 떠났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에 있으며 그것을 찾는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모험이 될 거야. 그리하여 루이는 마을을 떠나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썰로 이어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지며 희망을 주었고 루이가 남긴 전설은 그 마을의 문화와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앙시에는 루미엘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 많은 아이로 종종 숲속 깊은 곳까지 모험을 떠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루미엘은 친구 루카스와 함께 숲에서 뛰어놀다가 환상적인 나비를 발견했습니다. 나비는 황금으로 빛나면서 공중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눈부신 아름다움에 둘은 홀린 듯 나비를 따라갔습니다. 나비를 따라가던 아이들은 어느새 숲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고대의 나무 앞에 도착했습니다. 나무의 뿌리 사이에는 조그마한 문이 숨겨져 있었고 소녀는 용기를 내어 그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둘은 환상의 정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은 신비로운 생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원의 한가운데는 거대한 연못이 있었고 그 위에는 마치 다리처럼 보이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루미엘은 나비가 연못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로 결심했습니다. 루카스와 함께 다리를 건너자마자 그들은 신비한 요정 알리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리제는 황금나비의 수호자였으며 루미엘과 루카스가 그 나비를 따라 맞이한 것이 운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금나비는 마을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생물로 매 100년마다 새로운 수호자를 찾기 위해 세상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알리제는 루미엘에게 새로운 수호자가 될 운명이 있다고 말하며 나비와 함께 마을을 수호할 비밀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루미엘은 얼마나 큰 책임을 맡게 되었는지 깨달았고 루카스와 함께 마을로 돌아가기 전까지 정원의 매력을 즐겼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두 아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 이후로도 마을 곳곳에서 황금나비의 빛이 비추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루미엘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작은 친절이 큰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비밀의 가치를 깊이 깨달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마을에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루미엘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을 수호하는 전설적인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큰 저택이 있었습니다. 이 저택의 주인은 마담 보벨이라는 이망인이었으며 그녀는 항상 장미를 사랑하여 저택 주변에 수십 가지의 장미 품종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마담 보베리는 사람들에게 정원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집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의 정원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정원에는 특별한 장미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장미는 매일 새벽 달빛을 받으며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정원에 들어가려면 특별한 키가 필요했는데 그 열쇠는 마담 보베리의 가장 아끼는 목걸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저택에 젊고 호기심 많은 소녀 마리안느가 방문했습니다. 마리안느는 마담 보베리의 손녀딸이었고 여름 방학을 맞아 저택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리안느는 그 저택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마리안느는 열쇠가 매달린 목걸이를 발견하고 그것이 비밀의 정원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마리안느는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은밀히 정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비밀의 정원을 발견하게 되었고 장미의 황금빛에 매료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에 취한 마리안느는 그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원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장미에게서 마담 보베리가 사랑을 주었던 모든 이야기와 그녀의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장미의 향기로 변해 나오는 것을 꿈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안느는 그 이야기에 감동하여 자신이 이곳을 지키고 보살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마리안느는 할머니에게 부지런히 비밀 정원에 대해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마담 보베리는 마리안느가 비밀을 알아낸 것에 대해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담 보베리는 마리안느가 자신처럼 장미를 사랑하는 사람임을 깨달았고 그녀에게 정원의 관리와 보살핌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마리안느는 기쁘게 이를 받아들이고 장미의 이야기를 더 많이 알아가며 할머니의 추억을 이어가는 일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름다운 프랑스 시골의 저택은 황금빛 장미가 매일 밤 빛나는 비밀의 정원과 함께 대를 이어가는 사랑과 추억의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미에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미에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의 빛나는 미소로 유명했으며 종종 그 미소는 어두운 날에도 햇살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사려 깊고 친절하며 모든 생명체를 사랑했습니다. 특히 숲속의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을 근처에는 마법의 숲이라 불리는 깊고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금기시된 이 숲은 어두움과 소문의 장소였지만 루미에르는 그 숲속에서 종종 평화와 고요함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숲속 깊은 곳에서 낯선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슬픔에 잠긴 것처럼 들렸습니다. 루미에르는 용감하게 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은 점점 어두워졌고 그녀는 그녀의 믿음과 용기를 더해야만 했습니다. 깊은 숲속에서 루미에르는 결국 마법의 호수가 있는 작은 개활지에 도착했습니다. 호수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러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가진 젊은 남자였고 자신을 오로르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로르는 이 숲에 갇혀있는 동안 인간으로 변한 나무 정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시 나무의 형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저주에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정으로 깊이 움직인 루미에르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루미에르는 그 저주를 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지 않아 하늘빛 꽃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꽃은 희귀하고 환상적인 꽃으로 이 세상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루미에르는 그들의 여정을 준비하며 오로로와 함께 여행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숲의 동물들로부터 도움과 지혜를 받으며 금지된 영역을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깊은 우정의 정을 나누었으며 서로의 강점과 연약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한 늙은 올빼미로부터 자신의 길을 인도받기 시작했습니다. 올빼미는 꽃이 숨어있는 장소를 알고 있으며 그것은 바위산 꼭대기에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루미에르와 오로르는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거쳐 함께 그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폭풍과 추위 그리고 미묘한 함정들이 그들을 방해했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산 정상에 도착한 그들은 하늘빛 꽃이 빛나며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루미에르는 조심스럽게 꽃을 채취했고 오로르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력한 빛이 그들 주변에 폭발했습니다. 빛이 사라졌을 때 오로르는 다시 나무로 돌아갔지만 동시에 그는 마법의 숲 전체를 지키는 영원한 수호 정령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루미에르는 미소를 지으며 숲을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영원히 친구가 되었던 나무 정령 오로로와 함께한 모험을 가슴에 소중히 간직한 채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루미에르의 사랑과 용기는 오랫동안 마을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은 빛나는 소녀와 마법의 숲을 이야기하며 자라났고
그 숲은 이제 두려움보다는 경애와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